이 옥패를 어디서 났느냐? 한양 저작거리 한복판, 다리를 다쳐 쓰러진 상단 대방이 떨리는 손으로 거지 아이의 품속을 가리켰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방금 땅에서 주운 옥패 하나, 그리고 누더기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지녀온 옥패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옥패의 문양은 눈 씻고 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옥패에는 대방도 아이도 아직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혜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 구리개 저작거리의 돌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11살. 부모는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저작거리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떡 장수 할멈이 던져주는 식은 떡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발은 맨발이나 다름없는 집신이었습니다. 볼에는 때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검은 천 조각으로 동여매고 있었지요.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거지 새끼. 오늘도 저기 있네. 눈빛 하나는 참 되게 생겼어. 눈빛이 뭐가 어쩌고 저런 놈이 커봤자 거지지. 도리는 그런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말들이었습니다. 도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머릿속에서 그냥 계산이 됐습니다. 저작거리 포목 장수가 10필 값을 주판으로 두드리는 동안 도리는 그 옆에 서서 3번 눈을 깜빡이면 이미 답을 알았습니다. 꼭씩 장수가 말수를 재는 동안 도리는 눈대중만으로 무게를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상인들이 쫓아냈습니다. 이 거지 녀석이 어딜 기웃거려. 그러다 한 번, 두 번, 도리의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는 슬그머니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 한 번 해주면 식은 밥 한 그릇, 떡 한 조각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리에게는 막쇠라는 아이가 하나 따라다녔습니다. 8살짜리 고일리개로 통통한 볼에 납작한 코가 달린 아이였습니다. 도리보다 더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다녔지요. 형아, 오늘 뭐 얻었어? 없어. 없으면 나는 너. 으앙, 울지 마. 어제 떡 장수 할멈한테 계산 도와줬으니까 오늘 가면 뭐 주실 거야. 막쇠는 금방 눈물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도리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도리는 귀찮다는 내색을 했지만 막쇠를 쫓아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리의 가슴 안쪽에는 항상 헝겊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저고리를 아무리 뒤집어도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 꿰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옥패였습니다. 옥 빛깔은 푸르스름하게 맑았고 앞면에는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알 수 없는 글자 3개가 있었는데 도리는 글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도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의 가장 깊은 곳을 더듬어 봐도 이 옥패는 항상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준 것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주운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어느 날 저작거리 어귀에 있는 전당포 앞을 지나다가 점례 아주머니가 불러 세웠습니다. 점례는 전당포 귀퉁이에서 바느질 품삯을 받으며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파인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인매는 굳어 있었지만 도리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언제나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도리야, 왜요? 밥은 먹었냐? 아직이요. 들어와라. 점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길게 설명하거나 이유를 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 한 그릇을 퍼다 놓고 옆에 앉아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도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막쇠는 숟가락도 놓기 전에 입 주변을 밥풀로 도배했습니다. 밥그릇을 비우고 나서 도리는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저한테 밥을 줘요? 점례는 바느질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줘야지 이유가 따로 있겠냐? 저 같은 거지한테도요? 거지라고 굶어야 하냐? 도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측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가 있었는데 도리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막 시작된 때였습니다. 저작거리는 추석을 앞두고 유난히 북적거렸습니다. 과일 장수, 포목 장수, 엿 장수, 생선 장수들이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갔습니다. 도리는 막쇠를 데리고 곡식 골목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쌀 장수 영감이 계산 도움을 요청해 뒀던 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쿠, 굵직한 남자 목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저작거리 한복판에 덩치 큰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50 가까이 되어 보이는 사내였는데 짙은 감색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 굵은 가죽띠를 두른 행색이 보통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발이 돌에 걸렸는지 오른쪽 무릎을 세게 찧은 모양이었습니다. 쓰러지면서 지고 있던 보따리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비켜봐요. 비켜봐. 대방 어른이 넘어지셨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사내 뒤를 따르던 일행들이 허둥지둥 달려들었습니다. 도리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일행들이 사내를 부축하는 동안 사내의 목에 걸려있던 옥패가 줄이 끊어지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북적거리다 보니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옥패는 대굴대굴 굴러 도리의 발 앞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도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옥패를 들여다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푸르스름한 옥빛깔,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문양, 그리고 뒷면의 글자 3개. 이것은 도리는 손을 떨면서 자기 가슴 안쪽 헝겊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옥패를 꺼냈습니다. 2개를 나란히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같았습니다. 크기도 빛깔도 문양도 글자도 눈 씻고 봐도 똑같았습니다. 형아, 그거 왜 그래? 막쇠가 옆에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부축을 받아 일어선 사내가 목을 더듬다가 굳어버렸습니다. 옥패가 없다. 일행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눈이 땅바닥을 훑다가 도리와 마주쳤습니다. 도리의 손바닥 위에 옥패 2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사내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옥패를 어디서 났느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 가까운 사내의 눈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겁니다. 날이 것은 이겁니다. 도리는 사내가 떨어뜨린 옥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옥패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도리의 손에 남은 옥패를 바라봤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리요. 나이는 11요. 부모는 없어요. 사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도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뒤에서 사내의 일행 중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기름진 얼굴, 입꼬리가 비틀린 사내였습니다.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방 어른, 다리가 많이 상하셨습니다. 어서 자리를 옮기시지요. 그래,
최행수, 잠깐만. 대방이라 불린 사내는 최행수를 옆으로 물리고 도리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 옥패 팔겠느냐? 안 팝니다. 얼마든지 주마. 안 팔아요. 도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잠시 그 눈빛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홍인표다. 한양에서 홍가 상단을 이끄는 대방이다. 다시 한번 묻겠다. 그 옥패를 언제부터 갖고 있었느냐? 처음부터요. 기억이 없을 때부터요. 처음부터. 홍인표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꾹 감았다가 떴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아. 그러나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홍인표는 부축을 받으며 저작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최행수가 그 뒤를 따르면서 한 번 도리를 돌아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서늘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리는 옥패를 다시 가슴에 품었습니다. 막쇠가 바지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형아, 저 아저씨 누구야? 몰라. 왜 형아 것이랑 똑같은 거 갖고 있어? 그것도 몰라. 도리는 한참 홍인표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리는 점례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왜 오늘 저작거리에서 홍가 상단 대방을 봤어요? 홍인표라는 사람이요. 점례에 바느질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그 사람 아세요? 저작거리에서 모를 사람이 있겠냐? 큰 상단 대방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옥패를 팔라고 했어요. 점례가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팔았냐? 아니요. 잘했다. 왜요? 점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제 옥패가 뭔지 아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점례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점례는 도리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또 다음 날, 홍인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포목 장수의 장부를 봐주고, 곡식 장수의 계산을 도와주고, 떡 장수 할멈에게 막쇠와 함께 식은 떡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옥패를 만질 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홍인표의 떨리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그 말을 반복할 때의 표정, 눈을 꾹 감았다가 뜰 때의 표정, 마치 오래된 고통을 억누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리가 저작거리 어귀에서 막쇠와 함께 앉아 있는데 낯선 사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홍가 상단 일꾼으로 보이는 젊은 사내였습니다. 내가 도리라는 아이냐? 그렇소. 대방 어른이 부르신다. 도리는 막쇠를 돌아봤습니다. 여기 있어. 형아, 어디가? 잠깐만. 이상하면 점례 아주머니한테 가 있어. 도리는 일꾼을 따라 나섰습니다. 홍가 상단 객주는 저작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큰 길가에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의 행랑채까지 딸린 번듯한 건물이었습니다. 도리 같은 거지. 아이가 문 앞에 서면 당장 쫓겨날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홍인표는 안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 다리를 뻗고 무릎에 헝겊을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들어서자 홍인표가 눈을 들었습니다. 왔구나. 부르셨습니까? 앉아라. 도리는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홍인표는
한참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추고 또 멈추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옆에서 최행수가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대방 어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자 같은 것들이 비슷한 물건을 품고 다니는 건 흔한 일입니다. 옥패라는 게 세상에 하나만 있겠습니까? 우연일 뿐입니다. 홍인표가 최행수를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나가 있게. 대방 어른, 나가라고 했다. 최행수가 입을 다물고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도리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최행수가 사라지자 홍인표는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홍인표가 옥패를 도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도리도 자신의 옥패를 꺼냈습니다. 두 개를 나란히 마루에 놓았습니다. 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게 아니다. 홍인표가 말했습니다. 이 두 개는 원래 하나였다. 도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홍인표는 두 옥패를 집어들더니 조심스럽게 맞붙였습니다. 옥패의 한쪽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 맞물리는 홈이 있었습니다. 딱 소리가 나면서 두 개가 하나로 붙었습니다. 하나가 된 옥패의 앞면에는 학 두 마리가 함께 하늘을 나는 문양이 완성됐습니다. 뒷면의 글자도 합쳐져 6글자가 됐습니다. 도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홍인표가 합쳐진 옥패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옥패는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에게 맡긴 것이다. 12년 전에 12년, 도리의 나이가 11. 도리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손에 있다는 건. 홍인표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도리야,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아느냐? 모릅니다. 내 어미 이름을 아느냐? 모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홍인표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오해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도리야, 앞으로 며칠간 이 객주에서 지낼 수 있겠느냐? 밥도 주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마. 왜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확인이 끝나면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도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믿었던 건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옥패가 하나가 된 옥패의 문양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막쇠도 데려올 수 있습니까? 누구냐? 제가 챙기는 아이입니다. 거기 두고 오면 굶습니다. 홍인표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와라. 도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까지 나가다가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봐라. 그 옥패를 맡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홍인표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였다. 도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걷는데 담장 모퉁이에서 최행수가 부채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도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처음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지나쳤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자 막쇠가 뛰어왔습니다. 형아, 뭐래? 밥 줘. 응, 그리고 잠자리도. 진짜? 어디서? 저 안에서. 저 무서운 데서. 무섭긴 뭐가 무서워. 도리는 막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속 옥패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레는 것도 무서운 것도 아닌 오래 기다려온 것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시작인지 나쁜 시작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홍가 상단 객주 안방에는 도리와 막쇠를 위한 작은 방이 하나 마련됐습니다. 도리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막쇠는 따뜻한 온기에 금방 골아 떨어졌습니다. 옥패 두 개가 하나로 맞물리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딱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원래 하나였다. 홍인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긴 사람은 그의 처였다고 했습니다. 12년 전에 도리는 11살이었습니다. 12년 전이면 도리가 태어나기도 전이거나 갓 태어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지 눈을 뜨니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막쇠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객주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우물가에 두레박이 달려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큰 항아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이슬이 떨어졌습니다. 홍인표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새벽에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친 다리를 앞으로 뻗은 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마당에 서자 홍인표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잠을 못 잤습니다. 나도 그렇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인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야,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일이 무엇이냐? 저작거리요. 처마 밑에서 잔 기억이요. 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몇 살 때쯤 처음 기억이 생겼느냐? 글쎄요. 5, 6, 잘 모르겠어요. 홍인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합쳐진 옥패를 바라봤습니다. 간밤에도 놓지 않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내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홍인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내 아이였다. 태어난 지 2해가 채 되지 않아서 어미와 함께 사라졌다. 나는 오래도록 찾았다. 10년을 찾았다. 그러나 찾지 못했다.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쫓겨난 것이다. 그때 나는 멀리 의주 장길에 나가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집이 불에 타 있었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 어미가 떠나기 전에 남긴 것이 하나 있었다. 옥패를 둘러 쪼개서 반쪽은 내 베개 밑에 두고 나머지 반쪽은 아이 품에 넣어줬다고 했다. 나중에 증표로 쓰라고. 도리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른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홍인표가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내 손에 그 옥패 반쪽이 있다. 도리는 홍인표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아직은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 이 옥패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 확인해야 할 것이 더 있다. 뭘 확인하려고요? 점례를 만나야 한다. 도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점례 아주머니를요? 홍인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도리는 멍하니 홍인표를 바라봤습니다. 전당포 귀퉁이에서 바느질을 하던 점례, 이유 없이 밥을 주던 점례,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눈빛으로 도리를 바라보던 점례, 그 여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도리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실이 두렵다는 것,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다는 것. 그러나 모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만나러 갑니까? 오늘. 홍인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당 담장 너머로 아침 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마에서 이슬이
또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도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막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상 앞에 앉았습니다. 흰 쌀밥에 된장국, 깍두기, 구운 생선 한 토막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아, 이거 다 먹어도 돼. 응, 진짜로? 먹으라고 줬으니까 먹는 거지. 막쇠는 숟가락을 들다가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이런 밥 먹어본 적 없어. 울면서 먹지 마. 짜다. 도리는 담담하게 밥을 떴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도리도 이런 밥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홍인표와 함께 전당포 쪽으로 걸었습니다. 홍인표는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일행 중 몇몇이 뒤따랐습니다. 최행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 아이가 홍대방이랑 같이 걷네. 뭔 일이래? 글쎄, 도리는 똑바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전당포 앞에 이르자 점례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홍대방, 점례 두 사람이 서로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사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점례는 도리를 한번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점례는 최행수와 일행들을 밖에 세워두게 했습니다.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홍인표, 점례, 그리고 도리.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홍인표였습니다. 점례, 이 아이의 옥패를 보아라. 도리가 옥패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점례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처음 저작거리에서 이 아이를 봤을 때부터요. 그게 몇 년 전이냐? 6해 전입니다. 홍인표가 눈을 감았습니다. 점례의 옥패를 도리에게 돌려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점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이 아이의 어미 이름은 옥분이었습니다. 홍대방의 처였지요. 12년 전 대방이 의주 장길에 나가 있는 동안 누군가가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옥분이는 갓난아이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때 그 집 인근에서 살았기 때문에 옥분이를 만났습니다. 옥분이는 중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도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옥분이는 이 아이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품에 옥패 반쪽을 넣어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때가 되면 이 옥패로 아비를 찾으라고. 홍인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쫓기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이 아이를 저작거리에 두고 멀리 피신했다가 몇 해 뒤에 돌아와 보니 아이는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마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제 처지도 넉넉지 않았고 아이가 너무 거칠게 자라 있어서 점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곁에 있었습니다. 밥이라도 챙겨주면서 지켜봤습니다. 이 아이가 다치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 마음 졸이며 지켜봤습니다. 도리는 점례를 바라봤습니다. 이유 없이 밥을 주던 아주머니,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눈빛. 이제 그 눈빛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도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홍인표, 대방의 아들입니까? 홍인표가 눈물이 맺힌 눈으로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확인이 남아있다. 점례, 홍인표가 말했습니다. 옥분이가 아이에게 남긴 것이 옥패 말고 또 있다고 했다. 그게 무엇이냐? 점례는 잠시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왼쪽 귀 아래 점이 있습니다. 홍대방,
당신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지요. 홍인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뻗어 자신의 왼쪽 귀 아래를 짚었습니다. 도리도 손을 들어 왼쪽 귀 아래를 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점이 느껴졌습니다. 늘 거기 있었지만 특별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점례가 말했습니다. 점례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삼배 조각이었습니다. 천 위에 붉은 실로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학 한 마리, 옥분이가 아이에게 입혔던 베네저고리 조각입니다. 제가 이것만큼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홍인표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이 수를 옥분이가 놓았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리는 그 삼배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 입었던 옷의 조각, 어미가 손수술을 놓은 천 조각,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홍인표가 눈물을 훔치고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도리야, 내가 내 아비다.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긴다는 것, 아버지라는 것,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도리는 몰랐습니다. 울어야 하는지, 기뻐해야 하는지, 아니면 화가 나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이 꽉 찬 것 같았습니다. 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예, 그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홍인표는 오래도록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12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행수였습니다. 대방 어른, 큰일 났습니다. 홍인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밖에 있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른, 방금 포도청 나졸들이 저작거리를 봉쇄했습니다. 홍가 상단에 수색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밀무역입니다. 누군가 고변을 올렸다고 합니다. 홍인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밀무역이라니 근거 없는 소리다. 그것이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상단 장부에 의심스러운 기록이 있다고. 홍인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친 다리에 힘을 주며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최행수가 홍인표를 따라 나서면서 도리를 흘끗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섬뜩한 것이 있었습니다. 홍인표가 문을 나서다가 멈추고 도리를 돌아봤습니다. 도리야, 오늘은 점례 곁에 있어라. 내가 해결하고 오겠다.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아직 모른다. 그러나 어렵지 않을 게다. 그러나 홍인표의 눈빛은 그다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일행이 모두 나가고 방 안에 도리와 점례만 남았습니다. 점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최행수라는 자가 뭐요?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렸다. 점례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최행수의 서늘한 눈빛,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도리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제가 나타나는 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입니까? 점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도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홍인표는 포도청에 불려가서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밀무역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단 풀렸습니다. 그러나 홍인표의 얼굴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상단 장부에 손을 댄 자가 있다. 홍인표가 낮게 말했습니다. 안에서 한 짓이다. 밖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도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최행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홍인표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리를 객주 안에만 머물게 했습니다. 저작거리에 나가는 것도 막지는 않았지만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리는 그 말을 절반쯤 따랐습니다. 막쇠와 함께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상인들의 계산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눈과 귀를 열어뒀습니다. 며칠 동안 도리가 알아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행수가 요사이 부쩍 자주 어딘가를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어귀의 낡은 주막이었습니다. 홍가 상단 일과는 관계없는 시간에 혼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도리는 막쇠를 주막 근처에 세워두고 자신은 뒷담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막 뒷벽에 나무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조용히 나무에 올라 담 너머를 내려다봤습니다. 최행수가 낯선 사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최행수가 무언가를 건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종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대 사내가 그것을 받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도리는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막쇠가 달려왔습니다. 형아, 모르겠어. 가지. 그 아저씨가 이상한 거야? 조용히 해. 도리는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말해야 할까? 그러나 아직 본 것이 너무 적었습니다. 최행수가 종이를 건넸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홍인표는 도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도리야,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고 싶다. 도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름이요? 도리는 저작거리 이름이다. 네, 진짜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홍씨 가문의 아들로서 이름을.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밀무역 건도 그렇고. 홍인표가 도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영리한 아이다.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그것이 해결되면 이름을 주마. 약속한다.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일꾼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대방 어른, 큰일입니다. 포도청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방 어른을 직접 잡으러 왔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살인이라고 합니다.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인이요. 홍인표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누구를 죽였다는 것이냐? 전당포의 점례 씨가 오늘 저녁 전당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도리의 귀가 울렸습니다. 점례 아주머니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홍인표의 눈빛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를 겨냥한 것이다. 마당 바깥에서 포도청 나졸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인표는 나오라. 도리는 홍인표를 바라봤습니다. 홍인표는 도리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도리야, 네, 겁먹지 마라. 겁 안 먹었습니다. 홍인표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리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옥패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점례 아주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유 없이 밥을 주던 따뜻한 눈빛.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도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밝혀야 한다. 막쇠가 도리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형아, 저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어. 밥 주던 아주머니? 응. 왜? 아직 몰라. 조용히 해. 도리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포도청 나졸 셋이
홍인표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홍인표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최행수가 그 옆에서 허둥댔습니다. 대방 어른, 제가 어찌하면 됩니까? 변호인을 구해드릴까요? 홍인표가 최행수를 돌아봤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됐다. 상단을 지켜라. 홍인표가 사라지고 나자 최행수가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행수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부채를 펴서 흔들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도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자가 한 짓이다. 아직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막쇠를 방에 재워두고 혼자 전당포로 갔습니다. 포도청 나졸 2명이 전당포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뒤쪽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당포 뒷담은 낮았습니다. 도리는 조용히 담을 넘었습니다. 뒷방은 조용했습니다. 점례는 이미 옮겨진 후였습니다. 방 안은 어지럽게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도리는 점례가 항상 앉아 바느질을 하던 자리를 살폈습니다. 바늘꽂이, 실패, 가위,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서랍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없었습니다. 최근까지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리는 방 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바닥의 널빤지를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과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조금 더 가볍고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도리는 손톱으로 널빤지, 가장자리를 긁었습니다.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 들어 올리자 널빤지가 들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비어 있었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그 빈 공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왔다 갔습니다. 점례가 숨겨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가져갔습니다. 점례가 죽기 전에 말을 했거나 아니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도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점례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베넷저고리 조각. 그러나 그것은 오늘 아침 홍인표에게 건네졌습니다. 홍인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것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도리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점례가 마지막으로 한 말, 서랍 안에 들어있던 것,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였을 것입니다. 홍인표와 옥분이의 혼인 문서 또는 도리가 홍인표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다른 무언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담을 넘어 돌아오는 길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최행수였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어귀에서 마주쳤습니다. 최행수는 놀란 눈빛을 숨기려 했으나 도리는 이미 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느냐? 저는 날있게 드릴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예, 이 근처에 계실 것 같아서 왔습니다. 최행수가 빙긋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린 웃음이었습니다. 도리야, 너는 이제 홍대방의 아들이 됐으니 앞날이 환하겠구나. 그런데 말이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증거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말해주는 것뿐이야. 너처럼 저작거리 거지 출신이 홍가상단 대방의 아들이 된다고 세상이 그냥 인정해주겠느냐. 점례 씨도 돌아가셨고 이제 내 편에서 증언해줄 사람이 없지 않겠어. 최행수가 부채를 접으며
도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저작거리로 돌아가거라. 그게 내 자리다. 도리는 최행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행수 어른, 왜 그 서랍에 뭐가 있었습니까? 최행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알고 있군요. 최행수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린 것이 함부로 짓거리지 마라. 내가 뭘 안다고. 최행수가 도리 곁을 지나쳤습니다. 어깨가 스쳤습니다. 도리는 그 자리에 서서 최행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은 홍가 상단의 신복 자리를 오래 지켜온 영리하고 교활한 사내였습니다. 다른 한쪽은 저작거리 거지 11살짜리였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에서 11해를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대신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켜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아직 입에 잘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는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리는 걸음을 떼었습니다. 객주로 돌아가는 길을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수를 계산하듯 상황을 계산했습니다. 최행수가 가져간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홍인표의 무죄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홍인표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듯 다 해야 합니다. 혼자서 도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처마 밑에서 이 별을 올려다보며 잠들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진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싸울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리는 고개를 내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빠르고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리는 막쇠를 깨웠습니다. 막쇠야. 형아, 왜? 잘 들어.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 막쇠가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최행수 어른이 어제 어디 갔다 왔는지 아는 사람 찾아봐. 저작거리 상인들한테 물어봐.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 잘 듣잖아. 너 그거 잘하잖아. 그거야 잘하지. 근데 왜? 그냥 알아야 해. 내가 직접 다니면 눈에 띄어. 너는 그냥 거지 아이처럼 보이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 막쇠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습니다. 형아, 나 중요한 일 하는 거야? 응, 알았어. 잘 알아올게. 막쇠가 신이 나서 나갔습니다. 도리는 그 뒤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부탁한다. 도리는 객주 안을 돌아다니며 일꾼들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일꾼들은 처음에 거지 출신 아이를 경계했지만 도리의 눈빛이 진지하자 하나둘 대답했습니다. 알아낸 것은 이랬습니다. 최행수가 상단에서 일한 지는 7년이 됐습니다. 홍인표가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씀씀이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검소하던 사람이 어디서 돈이 나는지 좋은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 도리는 그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날 저녁 막쇠가 돌아왔습니다. 형아, 알아왔어. 뭐래? 저작거리 국밥집 아저씨가 그러는데 최행수 어른이 최근에 어떤 포졸이랑 자주 만났대. 관복 입은 사람인데 하급 포졸이래. 나졸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 사람이래. 어떻게 생겼대? 왼쪽 볼에 점이 하나 있다고. 도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왼쪽 볼에 점. 전날 밤 주막에서 최행수에게 종이를 건네봤던 사내. 관복을 입은 하급 포졸이라면 포도청 사람이었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최행수가 포도청 안에 나조를 매수했습니다. 밀무역 고변을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례를 해쳤습니다. 점례가 가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도리가 알아낸 것은
정황뿐이었습니다. 포도청에 갇혀 있는 홍인표는 사흘 안에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도리는 생각했습니다. 수를 계산하듯 경우의 수를 따졌습니다. 최행수가 가져간 증거물, 그것이 어디 있는가? 제 방에 두기는 위험했을 겁니다. 상단 안에서 발각될 수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밖 어딘가에 두었을 겁니다. 주마 아니면 다른 곳? 도리는 막쇠를 다시 불렀습니다. 막쇠야, 그 나졸이 어디 사는지 알아낼 수 있어. 어떻게? 국밥집 아저씨한테 또 물어봐. 또 떡 사줄게. 알았어. 막쇠가 다시 뛰어갔습니다. 도리는 객주 마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 안에서 옥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쪼개서 반씩 나눠 가졌던 옥패. 어머니는 이것을 증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쓰라고. 그러나 그 어머니는 도리가 기억도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점례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점례마저 갔습니다. 이제 살아서 증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리는 눈을 꾹 감았습니다. 점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 도리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홍인표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도리는 눈을 떴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막쇠가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 형아, 알아왔어. 그 나졸이 성저심리 가장자리 구석에 산대. 거기 허름한 집이 하나 있는데 혼자 산대. 성저심리 도성 바깥 가장자리였습니다. 도리는 일어섰습니다. 지금. 응, 서둘러야 해. 해가 지기 전에 성저심리 어귀에 이르렀습니다. 허름한 초가집들이 듬성듬성 있는 곳이었습니다. 막쇠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래. 도리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안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리는 막쇠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쪽 나무 뒤에 있어. 절대 나오지 마. 형아, 혼자 들어갈 거야? 응, 무서우면 어떡해? 무섭지 않아. 도리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왼쪽 볼에 점이 있는 사내였습니다. 나졸 복장은 아니었고 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도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누구냐? 도리라고 합니다. 홍가 상단 대방의 아이입니다.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리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도리는 작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객주에서 챙겨온 돈이었습니다. 홍인표가 도리에게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드릴 테니 최행수 어른에게 받은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내가 도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최행수 어른이 주막에서 나리께 종이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 종이에 담긴 지시가 점례 아주머니를 해친 것과 관련이 있다면 나리도 공범이 됩니다.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린 것이 함부로. 저는 어립니다. 그러나 포도청에서 신문할 때 제가 본 것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리도 편하지 않을 겁니다. 사내는 한참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두려움과 계산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사내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행수한테 받은 전부다. 나는 그냥 심부름을 한 것뿐이야. 살인과는 관계없어. 살인과 관계없다면 이걸 저한테 주셔도 되겠군요. 도리는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사내가 꾸러미를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도리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문서 2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홍인표와 옥분이의 혼인을 기록한 사찰 문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옥분이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서찰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글을 몰랐지만 이름 정도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 홍인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읽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이름일 것 같았습니다. 막쇠가 달려왔습니다. 형아, 써. 응. 도리는 문서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막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어. 둘은 함께 달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리는 홍가 상단에서 가장 오래 일한 일꾼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20해 넘게 상단에 있었다는 임서방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문서를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임서방이 돋보기를 쓰고 서찰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대방 어른 처의 친필이다.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에게 옥패 반쪽을 증표로 남겨두었다는 내용이야. 아이의 이름은 홍. 임서방이 도리를 바라봤습니다. 홍명준이라고 적혀 있다. 도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홍명준,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임서방이 도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련님, 이것과 옥패를 가지고 포도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대방 어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리는, 아니 홍명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포도청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홍인표가 끌려 나왔습니다. 살인 혐의로 신문을 받아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홍인표는 수염이 헝클어지고 얼굴이 헬쑥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도대장이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홍인표, 점례라는 여인을 죽인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지 않은 일입니다. 증거가 있다. 현장에서 내 장부 도장이 찍힌 서찰이 발견됐다. 누군가 꾸민 것입니다. 홍인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포도대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홍인표, 대방의 자녀입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최행수가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이없는 소리. 대방 어른께 어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저것은 저작거리 거지 아이입니다. 도리는 최행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포도대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는 보자기에서 혼인 문서와 서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옥패 2개를 나란히 꺼내 합쳤습니다. 딱 하나가 된 옥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홍인표, 대방의 처 옥분이가 남긴 친필 서찰입니다. 제 이름과 옥패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 문서는 점례 아주머니가 12년 동안 간직하던 것입니다. 최행수가 점례 아주머니를 해친 것은 이 문서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최행수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저것은 모두 위조다. 어린 것이 어디서 저런 것을 꾸며냈냐? 도리가 최행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행수 어른, 왼쪽 볼에 점이 있는 나조를 아십니까? 최행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나졸이 저에게 이 문서를 줬습니다. 행수 어른이 주막에서 건넨 것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홍가 상단 임서방 어르신이 이 서찰이 옥분이의 친필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20해 넘게 상단에서 함께 일했으니 글씨를 알아보십니다. 임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도대장 어른, 소인이 확인했습니다. 이 서찰은 분명히 대방 어른 처의 글씨입니다. 포도대장이
무거운 눈으로 최행수를 바라봤습니다. 최행수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상단 일꾼들이 하나둘 뒤로 물러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손을 놓는 것이 눈에 보이자 최행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냥 대방의 재산이 저 거지 아이에게 넘어가는 게 싫었을 뿐이야. 내가 7년을 충성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 놈팽이에게 다 빼앗기는 것이 억울했을 뿐이야. 포도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나졸들이 최행수를 에워쌌습니다. 최행수는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홍인표가 천천히 돌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왔습니다. 돌이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비가 지키지 못했다. 11해 동안 혼자 살게 했다. 미안하다. 도리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11살 평생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을. 홍인표가 도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날마다 지나쳤던 얼굴들이 떡 장수 할머니, 곡식 장수 영감이 거기 모여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막쇠가 옆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형아, 나도 안아줘. 홍인표가 막쇠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포도청 마당 한복판에서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봄이 왔습니다. 최행수는 살인과 허위 고변죄로 엄히 다스려졌습니다. 왼쪽 볼점 있는 나졸도 직을 잃고 귀양을 갔습니다. 홍인표는 포도청에서 풀려났습니다. 홍인표는 도리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홍명준, 어머니 옥분이가 서찰에 남긴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받은 날 밤, 도리는 아니 명준은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저작거리 처마 밑에서 바라보던 것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별처럼 느껴졌습니다. 홍인표가 옆에 앉았습니다. 춥지 않으냐? 괜찮습니다. 밥은 먹었지? 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준아, 네, 아버지. 홍인표가 합쳐진 옥패를 들어 명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거라. 원래 하나였던 것이니 내가 가지는 게 맞다. 명준은 옥패를 받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달빛에 학 2마리가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쪼개서 반을 남겨준 것, 아버지가 반을 지켜온 것, 다시 하나가 된 것. 명준은 옥패를 꼭 쥐었습니다. 막쇠는요? 응, 막쇠도 여기서 지낼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홍인표가 아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거지로 살던 아이가 이름을 얻었습니다. 태어난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지켰기에 얻은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점례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명준은 오래도록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 옥분이도 이 별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개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